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 말씀 204쪽 모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우리말 모독 한자어를 옛 한자를 보면서 우리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모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독의 한자의 옛 글자 모양을 보면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과 소전에만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서 간단히 우선 살펴보면 모자는 밑에 눈이 있고 위에가 모자가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소전으로 변해서 이와 같이 덥다, 두이자, 가지런하다, 눈목자가 있어서 눈 위에 무언가를 뒤집어 쓴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무릅쓸모가 되고, 도랑독자는 앞에 물이 있고 옆에 잘 알 수 없지만 새로 나온 쌍나하는 게 있고 여선육자 모양이 있고 창발글 경자가 있고 조개패자 있는 모양이 있는데 하나씩 뒤에 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독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즉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해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인다. 무서운 말인데 모독은 범할모라고도 합니다. 범할모, 무릅쓸 모라고도 하고 범할모, 독자는 도랑독도 되고 더럽힐 독. 사전에 보면 무언가를 범하고 더럽힌다라는 의미로 범하여 더럽힌다 라는 의미로 모독을 쓰고, 다른 말로는 범하여 욕되게 한다. 범하여 욕되게 한다. 우선 신성시하거나 위에 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들, 신성시해야 되는 것들을 범해서 더럽히거나 욕되게 함을 모독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부터 보면, 모자는 이와 같이 모자를 보면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뒤집어 써 있는데 모자에 이 모자 위에 부분만 이와 같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옛날에 금문 모양에 보면 이와 같이 장식이 달려있는 모자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이 모양을 간단하게 이와 같이 변해가 있으면서 이 글자가 변해서 두건모, 모자모라고 해서 사람 머리에 이와 같이 씌우던 두건을 나타내는 글자가 모자가 됩니다. 그 위에 그 밑에 보면 눈이 있는데 눈목자는 갑골문, 금문, 소전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되는데, 이 눈목자는 눈을 뜻하기도 하지만 머리 부분을 간단하게 그릴 때, 표현할 때 눈목자만 쓰기도 합니다. 머리는 눈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표시를 할 때 눈목자만 그리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눈목자를 그리면 눈목자가 들어가는 머리혈, 머리수, 얼굴 면자 등은 다 이와 같이 눈목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눈목자가 보이면 눈 또는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 머리 부분에 위에 쓰는 모자라고 해서 원래는 모자의 본래 글자였었지만 뭔가 눈을 가리다, 뒤집어 쓰다 라는 뜻으로 무릅쓸모, 어려운 것을 보지 않겠다, 어려운 것을 가려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눈을 가려서 위험을 보지 않고 나아가면서 무릅쓰다, 범하다, 쓰다라고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모자로 눈을 가려서 위험을 보지 않고 나아가면서 무릅쓰다, 범하다, 쓰다 라고 하는 글자가 모자입니다. 본래 지금 앞에 수건건자가 붙어 있는
이 모자 모자의 본래 글자가 무릅쓸 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면 이 모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자는 위에가 덥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이 두 이자 모양이 있는데 본래 어떤 선 위에가 짧은 선이 있으면 이 글자는 본래는 상이었고 어떤 선 밑에 짧은 게 있으면 이 글자가 하였는데 옛날에 우아래가 똑같이 가지런하게 있었던 글자는 원래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의 수학에서 등호처럼 무엇이 가지런하다, 같다라고 표시를 할 때는 선이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두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지런하다,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아래가 짧은 것들은 상하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런하게 덮어서 머리를 가지런하게 했던 머리에 써서 눈을 가리는 것을 나타내서 모가 됩니다. 모. 그래서 경은 멀리 있는 경계를 나타내서 그래서 이 멀경자라고 하지만 멀리 있는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자는 같거나 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가 두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독자를 보겠습니다. 독자는 우리가 옆에 있는 글자를 잘못 써서 이와 같이 밑에를 그물망자나 눈목자의 변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쓰기도 해서 이 팔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팔매자가 아니고 이와 같이 옆에를 자세히 잘 보면 옆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실 때 여기 밑에가 넉사자 형태가 있는 글자가 있는 글자하고 그물망자 있는 글자 형태는 옛 소전에 보면 글자가 전혀 다른 글자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글자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래는 같지 않은 글자입니다. 이 독자는 보면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고 뒤에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 글자는 팔매자가 아니라 이 글자는 육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팔육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육자를 소전 모양이 전혀 다른데 팔매자는 전혀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언뜻 보고 서해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못 보고 얘기를 해서 다 팔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본래는 팔매자가 아니라 팔육자입니다. 팔육. 그래서 받침이 기역이 있기 때문에 육자에서 받침이 기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자, 팔매자를 만나는 글자는 전부 다 받침에 기역자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물이 있고 서로 통하여서 잘 팔도록 물이 잘 통하도록 만든 좁은 길에서 도랑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육자는 서로 잘 소통하다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와 상인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육자의 윗부분은 이와 같이 흑도자 밑에 나눌 팔자 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버선록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버선록. 그리고 밑에 창발글 경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버선록, 새싹, 새롭게 난 것들을 눈으로 밝게 살피는 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본래는 이 목은 지금의 화목할 목의 고문으로도 쓰였던 글자이지만 이 목은 본래의 이 화목할 목은 눈목자가 있고 언덕육자가 붙어서 서로 마주 들어서 눈을 높이 들어서 서로 화목하게 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팔육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육자 모양은 이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쓰기도 하는데 모양이 많이 변해서 있지만 이와 같이 버선록자, 창발글경, 조개패, 선비사, 넉사, 조개패, 버선록, 그물망, 조개패 등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등이 전부 다 지금은
꼭 팔매자처럼 모양이 변해가 있지만 자세히 잘 보면 지금 해설에서도 이와 같이 가운데 부분에 넉사자 모양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매자는 그물망자 확실하게 내려서 여기 팔매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자가 다른 글자를 만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만나는 글자들이 받침의 소리에 받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잘 보면 옛 모양에 보면 쌍날 둔자가 있는데 새로 나온 물건 같은 거, 싹처럼 새로 나온 것들을 눈으로 잘 살펴서 재물과 바꾼다라는 의미로 행상하다, 통하다라고 쓰이는데 이 모양이 근문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전에 오면서 버섯 녹자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싹은 싹인데 버섯처럼 여섯 육자는 집 모양으로 나는 싹 해서 버섯녹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창 밝을 경, 창문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창 밝을 경이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버섯처럼 새로 나온 물건들을 밝게 잘 드러내 보여서 재물로 바꾸거나 재물을 파는 행상, 그래서 행상육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만날 때는 거의 팔매자처럼 쓰이긴 하지만 본래는 팔매자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넉사자로 쓰입니다. 팔매자는 물건을 날출자가 흑도자로 변한 모양으로 물건을 내놓아서 사게 하는 데서 팔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지금은 팔매자와 행상할 육을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자다라는 책에 보아서 찾아가서 팔매자 부분을 보면 행상육자와 팔매자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나 행상할 육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이 모자는 상용한자 외에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가 본래는 모자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 글자가 모자인데 앞에 수건건자를 써서 모자를 쓰이고 이 글자는 무릅쓰다, 위험을 보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쓰고 이와 같은 행상할 육자들은 모두 읽을 똑, 이을 속처럼 음을 돕는데 기역자 받침이 들어가서 음을 돕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을 똑, 이을 속도 있지만 앞에가 소자가 들어가고 이 독자가 들어가면 육자가 들어가면 송아지 독 이와 같이 이 속자를 행상할 육자를 만나는 글자는 위에 부분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